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민솔은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대신하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은 자동차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민사. 그녀의 쌍둥이 언니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솔이 알게 된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솔은 법률사무소 한강로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언니 민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쌍둥이로서 그들은 거의 똑같이 생겼다. 짧은 웨이브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 미소. 하지만 민사는 야심만만한 변호사 지망생으로 이미 대형 로펌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민솔은 대학생, 예술 전공으로 평범한 삶을 꿈꾸는 소녀였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민사의 부탁 때문이었다. 소라, 나 대신 한 주만 나가줄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해. 너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민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암 진단. 초기지만 치료를 위해 휴식이 필요했다. 민솔은 망설이지 않았다. 언니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한국의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피보다 진한 유대. 하지만 그 무게는 때론 숨 막히게 한다. 첫 번째 날, 사무실에 들어서며 민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강로의 로비는 유리와 강철로 빛났다. 서울의 중심, 강남에 번쩍이는 빌딩 안 직원들은 바쁘게 서류를 들고 오가고 커피 머신 소리가 아침의 교향곡을 이루었다. 민사 씨, 오늘 자료 준비됐어. 팀장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솔은 언니의 메모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사의 서명, 민사의 스타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지은. 한강로의 신입 변호사, 28살. 긴 생머리와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새로운 인턴. 아니, 민사 씨지. 반가워. 지은의 손이 민솔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솔의 세상이 살짝 기울었다. 지은의 손은 따뜻했고 향기는 제스민 꽃처럼 은은했다. 한국 여성의 미덕,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인함. 지은은 페미니즘 서적을 읽으며 자란 현대적인 한국 여성이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그녀는 완벽한 프로페셔널.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 도와줄래? 재벌 상속 분쟁이야.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지. 민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미팅룸에서 지은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다. 이 재벌 가문, 쌍둥이 자매가 상속권을 놓고 싸워. 한 명은 가짜라고 주장하네. DNA 검사까지 했어. 민솔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쌍둥이. 가짜. 그녀는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그런 일이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이 웃었다. 현실이야. 한국에서 가족이란 때론 가장 큰 적이 되지. 그날 오후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지은이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민사 씨, 피곤해 보이네. 같이 점심 먹을래? 근처에 김치찌개 집 있어? 집밥 맛이야. 민솔은 망설였다. 언니의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 끌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김치찌개 집은 강남의 골목에 숨겨진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다. 매운 국물이 혀를 태우고 밥 한 공기가 위로가 됐다. 민사 씨, 가족 얘기해줄래? 쌍둥이 동생이 있다던데. 지은의 질문에 민솔은 숨이 막혔다. 아, 네, 민솔이라고 해요. 예술을 좋아하는 애예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부러워.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한국 집안에서 외동딸은 외로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지은은 어린 시절 엄마의 이혼 소송을 도우며 법률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아빠는 사라졌고 엄마는 홀로 나를 키웠어. 한국 사회에서 싱글맘이란 아직도 죄인 취급이야. 민솔은 공감했다. 자신의 집안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민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가족을 지키기 위함. 저도 가족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녀의 말에 지은이 손을 덮었다. 힘들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손길이 민솔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피웠다. 저녁 사무실을 나서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이 우산을 빌려주며 말했다. 내일 봐. 민솔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거울을 봤다. 언니의 얼굴. 하지만 속은 민솔의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다. 가짜 삶, 진짜 감정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민솔은 민사의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언니의 블라우스, 스커트, 그리고 그 향수. 오늘도 나야. 그녀는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사 씨, 어제 재미있었어. 오늘은 야근할지도 몰라. 같이 할래? 민솔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왜 이렇게? 그녀는 쌍둥이 언니의 삶을 빌려 사는 중인데 이 감정은 무엇인가? 프로젝트는 재벌 상속 사건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노부인의 딸들, 쌍둥이 자매. 한 명은 진짜 상속자, 다른 한 명은 가짜로 몰려 DNA 검사를 강요당했다. 한국의 재벌 문화, 혈통과 상속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 민솔은 자료를 정리하며 지은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 이 자매, 정말 비슷해. 하지만 감정적으로 멀어졌어. 사랑이 변한 거지. 지은의 말에 민솔은 생각했다. 자신과 언니처럼. 민사는 항상 앞서갔고 민솔은 뒤처진 그림자였다. 야근 후 사무실 테라스에서 둘은 한강을 내려다봤다. 서울의 야경, 네온 불빛이 강물에 비치며 꿈처럼 빛났다. 민사 씨, 너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 지은의 갑작스러운 질문. 민솔은 당황했다. 사랑. 가족처럼 영원한 거 아닌가요? 지은이 웃었다. 그게 한국식 사랑이야. 하지만 나한테 사랑은 자유로워. 성별 상관없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녀의 눈빛이 깊었다. 민솔은 알았다. 지은의 비밀. 레즈비언. 한국 사회에서 숨겨진 사랑.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퇴근 후에 산책로를 걸으며 지은은 민사로 착각한 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여자였어. 하지만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지. 한국에서 LGBT는 아직도 문제야. 직장에서조차 조심해야 해. 민솔은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언니의 삶을 훔친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도 숨기는 게 있어요. 그녀는 거의 털어놓을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가짜 쌍둥이의 비밀. 한 주가 지나 민사의 치료가 길어졌다. 민솔은 계속 대체했다. 사무실에서 지은의 시선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속삭였다. 민사, 너 좋아? 민솔의 세상이 멈췄다. 키스 직전 문이 열렸다. 팀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집에 돌아온 민솔은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더 해야 할 것 같아. 프로젝트가 김인사가 기침하며 말했다. 고마워, 솔아. 하지만 조심해. 내 3일치 마. 그 말에 민솔의 눈물이 흘렀다. 진짜 감정, 가짜 삶 사이에서 그녀는 헤매기 시작했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민솔은 지은과 함께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지은의 손이 스쳤다. 이 감정,
진짜야, 민솔은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가슴속에 쌍둥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솔의 대체 생활이 두 주로 이어졌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민사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날카로운 질문에 대응하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미소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한국의 사무실 문화, 야근과 술자리가 일상. 어느 금요일 팀 회식에서 지은이 옆에 앉았다. 민사 씨, 오늘은 마셔. 스트레스 풀자. 소주잔이 오가고 노래방으로 이어졌다. 지은의 노래소리, 사랑은 비처럼이 민솔의 가슴을 적셨다. 회식 후 둘은 택시를 탔다. 지은의 집 근처 한옥마을처럼 조용한 골목. 들어올래, 지은의 초대. 민솔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의 원룸은 책과 그림으로 가득했다. 페미니즘 포스터, 한국 전통 차 도구. 여기서 혼자 사니 외로워. 민솔의 질문에 지은이 대답했다. 이제 너 있어서 아니야. 그 밤 둘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고 금지된 맛. 민솔의 몸이 떨렸다. 이건 언니의 삶이야. 하지만 내 감정은? 아침, 지은이 아침밥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밥, 한국의 따뜻한 아침. 민사, 우리 사귈까? 지은의 고백. 민솔은 눈물을 삼키며 긍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언니에게 솔직히 말해야 했다. 전화로, 언니, 나 사랑에 빠졌어. 내 자리에서 민사의 침묵이 길었다. 소라, 그 사람 누구야? 조심해. 내가 아니니까. 민사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솔은 지은의 시선에 설렜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고비에 다다랐다. 재벌 상속소송, 쌍둥이 자매의 DNA 결과가 나왔다. 진짜 가짜 주장은 무너졌다. 지은이 환호했다. 민사, 내 덕분이야. 포옹 속에 민솔은 울고 싶었다. 이 승리가 그녀의 가짜 삶을 더 부각시켰다. 그 주말, 지은과 제주도로 짧은 여행. 비행기 안에서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한국의 로맨틱한 풍경. 민사, 내 동생 민솔이랑도 만나보고 싶어. 지은의 말에 민솔은 얼어붙었다. 왜? 쌍둥이라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너처럼 생긴 사람. 민솔은 웃으며 넘겼지만 불안이 싹 텄다. 돌아와 사무실, 팀장 김 변호사가 소집했다. 민사, 내가 주도한 케이스 성공. 보너스 줄게. 칭찬 속에 민솔은 언니의 성공을 훔친 기분이었다. 지은이 속삭였다. 우리 미래 계획 세울까? 한국 나가서 자유롭게 살자. LGBT 커플의 꿈. 하지만 한국 사회의 벽은 높았다. 부모의 반대, 직장의 편견. 민솔의 마음은 갈등으로 찢어졌다. 진짜 사랑, 가짜 정체성. 3달이 흘렀다. 민사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민솔의 대체는 습관이 됐다. 그녀는 민사의 삶에 스며들었다. 사무실에서 지은과 손을 스치며 퇴근 후에 카페에서 속삭이며 한국의 연애 문화,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하지만 그 사랑은 불타올랐다. 지은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밤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민사, 내가 내 인생이야. 이 지은의 말에 민솔은 나도 라고 속삭였지만 거짓이었다. 아니, 반쯤 진짜. 문제는 가족이었다. 민사의 어머니, 전통적인 한국 주부가 서울로 올라왔다. 사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남자친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솔은 민사의 말투를 흉내내며 아직 없어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쌍둥이 동생 소리는 요즘 뭐해? 너처럼 성공 안 할 텐데. 한국의 비교 문화, 자녀를 경쟁자로 만드는? 민솔은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은 실패자 민솔이었다. 지은과 만나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 지은이 안아주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야? 나랑 같이 새 산 만들자. 그 말에 민솔은 결심했다.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자. 병원에서 만난 민사, 창백한 얼굴로 웃었다. 소라, 이제 그만해. 내가 사랑한 사람, 나한테 소개해. 민솔의 눈물이 흘렀다. 언니, 그 사람이 지은 누나. 그리고 내 흉내 내다 사랑에 빠졌어. 민사의 손이 떨렸다. 뭐? 그럼 지은이는? 나를 사랑한 거야. 충격. 배신의 시작. 민사는 퇴원 후 사무실로 돌아갔다. 민솔은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지은의 태도가 변했다. 민사, 요즘 왜 피곤해 보여? 병원 갔던 거. 민사는 언니로서 대답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동생이 훔친 사랑. 사무실 복도에서 민사와 지은의 대화가 길어졌다. 민사, 소리가. 내 동생이 날 좋아하나 봐. 이상한 얘기 들었어. 지은의 혼란. 민사는 웃었다. 그럴 리가?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착각한 거야? 하지만 진실은 새어나갔다. 팀 회식에서 술에 취한 동료가 수근거렸다. 쌍둥이 중에 누가 진짜 민사야?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 민솔을 찾아왔다. 소라, 만나자. 민사한테 들었어. 내가 날 사랑했다고. 민솔의 세상이 무너졌다. 눈물로 미안해. 가짜였어. 하지만 감정은 진짜. 지은의 슬픔. 너 때문에 민사와의 사랑이 흔들려. 배신이야. 충돌의 시작. 민솔은 도망쳤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한국의 겨울, 추운 바람이 그녀를 때렸다. 소문은 사무실을 휘감았다. 쌍둥이 스캔들의 팀장 김 변호사가 불렀다. 민사, 소리, 이게 무슨 일이야? 클라이언트가 알면. 민사와 민솔은 나란히 앉아 설명했다. 대체였어요. 가족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멀어졌다. 민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민솔에게 기울어 있었다. 민사, 미안. 하지만 소리가 진심이었어. 지은의 고백에 민사는 무너졌다. 나한테 한 사랑은 가짜였어? 한국 사회의 압박이 더해졌다. 어머니가 알았다. 이게 무슨 여자랑. 가족 망신이야. 전통적인 한옥집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는 침묵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 스캔들이 사업에 타격을 줄까봐 민솔은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예술 도구를 펼치며 그림을 그렸다. 지은의 얼굴, 민사의 얼굴. 뒤섞인 사랑. 민사는 지은을 붙잡으려 했다. 로맨틱 디너, 한정식 집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소리는 착각이야. 하지만 지은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민사, 내가 소리 흉내 낸 적 없어? 그 감정이 이 민사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했다. 동생에게 빼앗긴 사랑. 고조되는 긴장. 재벌 소송의 후속. 쌍둥이 자매가 화해했다. 법정에서 포옹하는 장면. 민사와 민솔은 그걸 보며 울었다. 우리도 화해할 수 있을까? 민솔의 속삭임. 하지만 지은의 선택이 임박했다. 둘 중 하나, 아니, 둘 다 포기할게. 지은의 절박함. 민솔은 자살 시도를 했다. 아니,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다 멈췄다. 추운 밤, 비가 내리던 그날. 민사와 지은이 달려왔다. 소라, 민사의 외침. 지은의 포옹. 사라져. 우리 셋이서 풀자. 치료소에서 민솔은 회복했다. 상담사, 한국의 정신건강 전문가. LGBT 사랑은 자연스러워. 가족의 압박이 문제야. 지은과 민사가 번갈아 방문했다. 민사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소라. 내 감정을 무시했어. 지은은 나도. 가짜와 진짜 구분 못해서
셋의 대화, 한강 카페에서. 커피 향기 속에 진심이 흘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사무실에서 민솔은 정식 인턴으로 돌아왔다. 소문은 잦아들었지만 시선이 따가웠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지은이 데려갔다. 서울의 홍대 클럽, 무지개 깃발 아래. 여기서 자유로워 춤추는 사람들, 한국의 젊은 세대 변화. 민사와 민솔의 관계도 변했다. 쌍둥이로서의 유대, 더 깊어졌다. 언니, 나 예술로 살 거야. 내 삶 훔친 대신 민사의 미소. 고마워. 내 덕에 사랑을 알았어. 지은의 선택, 둘 다 폴리아모리? 아니, 한국식 화해. 민사, 너는 내 파트너. 소라, 너는 내 친구이자. 더 복잡한 감정, 하지만 진심. 가족 모임, 어머니 앞에서. 엄마, 우리 사랑해요. 서로를 어머니의 눈물. 한국에서. 받아들일게. 천천히.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셋은 남산타워에서 약속했다. 가짜 쌍둥이에서 진짜 가족으로 지은의 말, 민솔은 그림을 선물했다. 셋의 초상, 포옹하는 모습. 민사는 변호사로서 LGBT 권익단체에 합류했다. 법으로 바꿀게.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 어머니의 축복, 작은 결혼식 같은 모임. 한국의 전통 차례 후 케이크를 자르며. 사랑은 혈연이 아니야. 감정이다. 민솔은 갤러리에서 첫 전시를 열었다. 제목, 가짜 쌍둥이, 진짜 사랑. 지은과 민사가 손잡고 관람했다. 눈물과 미소. 이 실화처럼 한국 사회는 변한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감정의 힘으로.